우리가 가끔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집성촌이라고 부르지요. 이 동네는 김씨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김씨 집성촌이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이씨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은 이씨 집성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어찌됐건 간에 집권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 섞인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부르질 않고 글쎄요, 마치 집성촌을 부르듯이 범죄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 집단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집성촌을 패러디해서 집단, 범죄 집단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제목은 대한민국 호 어디로 가고 있나. 답답한 국민들의 심정을 제목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범죄 집단촌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신신혜 씨가 불러서 세상을 뒤흔들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지금 제목에는 두 번째 제목 달고 있습니다만은 기가 막힌 얘기죠. 90년대 중반에 신신혜 씨가 불렀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인데 그 안에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누구를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세상을 빗대면서 신신혜 씨의 노래가 아주 공전의 대히트를 보였었는데 요즘 또다시 세상의 요지경이라는 그 노래소리가 다시 패러디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씁쓸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 대중가요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창피스러운 것이죠. 정권이 새로 출발할 때부터 도덕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깨끗한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준 이번 대선판이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그러나 절반 가까이가 이재명을 지지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 노릇을 인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는 아니다. 조희대 대법이 이재명을 피고인이라고 결정을 이미 내리지 않았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 고법에 파기 환송을 시켰으니까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아니라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아주 팽팽한 주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 그야말로 쾌도 남마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쓴소리를 썼기 때문에 잠시 제가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죠. 사기꾼 대통령 치하에서 출세하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사기꾼 정권에서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필독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시쳇말로 출세를 꿈꾼다면 전과는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슬픈 얘기죠. 전과는 필수적이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아니면은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라도 해 먹으려 한다면 전과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세상을 사기꾼 이재명이 만들었다. 전과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에 죄를 범하여 그 죄에 근거하여 재판을 받고 확정된 형벌의 이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공직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자들에게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 일람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범죄 일람표는 본인이 아니면은 누구도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다못해 작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 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원을 모집할 때에도 범죄 일람표 제출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데에서도 범죄 일람표를 다 제출받고 있는데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하다못해 대통령, 굳이 이재명을 들먹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여기에는 예외가 따릅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전과 사범에다 12개 죄목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이놈은 주한 미국 문화원 점거 사태의 주동자이자 뇌물수수 등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전과 오범인 인물로서 미국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자다. 우상호 정무수석 내정자는 전과 3범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2범, 행정안전부 후보로 지명된 김경수 8년 전에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자인데 이런 놈에게 공무원을 총괄하는 장관을 시킨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정확한 사실이죠. 이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재명이 별 4단 이재명이 별 2, 별 3, 별 5개 화려한 경력의 범죄자들을 요소요소에 중직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과라는 이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필자는 강하게 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죠. 사기꾼 이재명은 트럼프가 싫어하는 인물들만 골라서 내각을 구성해 놓고도 과연 대한민국이 온전하기를 바라는지 묻고 있다. 우선 그 자신부터 유엔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했고 미국 법도 어겼다. 그러기에 금년 7월 8일로 잡혀있는 관세 협상부터 큰 차질을 빚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또 어떨까? 정당별로 전과자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더니 더불어민주당, 이분은 더불어 도적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명, 조국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었는데 역시 사기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볼 때에 참 정확하게 사실 팩트를 전했구나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참으로 슬프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와야 하는가. 슬픈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판단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 84조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주 특권을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 법조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이 대법 판결을 이재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에 파기 환송을 시킨 것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서울 고법이 5월 15일 재판을 하겠노라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선거가 끝난 이후에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재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9일 이 재판 추후 연기라는 단어에서 무기 연기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이런 사기치는 짓을 사법부가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각급 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중단 내지는 무기 연기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사법부가 취할 그런 태도 자세는 아니다. 사법부는 이재명의 정권이 새로 들어섰네 마네 이걸 따지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의무와 책무가 있을 뿐인데 사법부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말 없는 다수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절대 사법부가 다수의 국민들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조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믿고 있지만 조희대 대법은 반드시 이 사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혀야 한다.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사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